안녕하세요. 빙나무 투의 빙나무입니다. 그 다람쥐가 아마 흙목욕을 하는 것 같으네요. 또 제가 오니까 뭐 줄 게 있나 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예, 거기서 뺑뺑뺑 돕니다.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하기에 앞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게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진시몬이라고 하는 그 중견 가수가 부른 보약 같은 친구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이제 그 제목이 이렇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이고 또 어떠한 관계가 보약 같은 친구인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이제 그 가만히 음미해 보니까 뭐 멜로디도 경쾌하고 멜로디도 뭐 듣기에는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멜로디보다는 저는 이제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사가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중 한 가지 기억나는 것,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보약 같은 친구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생각나는군요. 그래서 그 노래를 다 듣고 나서 과연 저는 관계를 가진 친구가 있을까? 몇이나 될까? 소위 우리가 젊었을 때, 이제 총각 때, 또 청년 시절, 지역계는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 간의 의리를 찾고 또 맹세도 걸고 우리 우정 끝까지 변치 말자 하면서 별 성인들 숭례 다 냅니다. 또 서로 글쎄 요새 젊은이들이 어떻게 계약에 그런 약속을 맺는 그 제스처가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글쎄 손가락으로도 걸고 또 서로 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우리는 의리가 변치 않는 영원한 의리의 사나이 우리 친구가 되자고 아마 약속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에 맺은 그 보약 같은 친구 의리, 글쎄 얼마나 지금 지탱하고 있고 얼마나 실행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친구들의 존재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의리로 맺어진 친구가 있었고 또 손가락도 걸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사조차도 몰라요. 참 어떻게 보면은 글쎄 그걸 슬픈 일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좀 서글프죠.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 재밌고 의리 있게 신나게 뛰어놀고 만나면 그저 이유도 없이 그냥 웃고 시시덕거리면서 놀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 중견 가수 노래 한마디에 조금은 또 감명이 옵니다. 과연 우리가 저렇게 젊었을 때 우리가 맹세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글쎄 전부 헛공약이 됐나? 헛맹세가 됐나? 어떻게 돌아보면은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아마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코 지금 그러한 그 지나간 그런 우리들의 모든 시절이 그 노래와 같은 그런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눴던 그 우리 친구들의 사이가 지금 와서 우리가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먹듯 그렇게 가연 잊어버려야만 되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조금은 허무하고 허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지. 만약에 존재한다면 참으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마 삶의 그 살아가는 의미가 더욱 깊은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피를 나는 형제들 간에도 요새는 정말 어떤 좀 재산이 있거나 부모가 재산을 좀 많이 남기거나 또 어떤 부를 좀 누렸던 그런 상황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그 부모 형제 간에 또 참 그 남매 간에 글쎄 뭐 형제 남매 이제 그걸 어떤 말로 이제 아마 통일된 표현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형제들 간에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불화가 생기고 참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실제로 얼마 전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던 얘기이고 집안 얘기이지만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기의 어떤 그 예를 가거나 자기의 어떤 좀 잘못된 점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은 용기예요. 근데 용기는 그 사람이 용기를 갖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자신도 그 집안의 모든 그 상황이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하다는 얘기죠.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저절로 글쎄 무슨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창피함도 무릅쓰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폭로합니다. 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노래 한마디가 참 많은 사람들의 와닿는다고 하면은 그 와닿는 사람이 많을수록 실은 참 그 노래가 그 주는 감동은 크지만 그런 감동을 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런 불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위 우리 친구들 간의 그 우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언제까지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친구들과의 그 정했던 약속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모든 것이 집안을 이끌어가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거기에 자식들이 생기고 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할 때에 글쎄 친구의 의리가 생각날까요? 아마 친구의 의리가 생각나기 전에 아마 현재 자기의 어떤 삶의 상황이 아마 먼저 가슴을 누를 겁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제3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인들에 의해서 그 어떤 친구 간의 돈독한 우정이 잘 지켜지지 않죠. 왜 친구 간의 우정을 지키자면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그러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쉽게 포기되는 것이 우리 노래 나온 가사 말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다 보니까 쉽게 기법됩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 뭐라는 것은 그는 진짜 옛날 고리짝 시대의 말이고, 지금은 결혼 전까지라는 거. 결혼하고 나면은 모든 행동이 제약이 되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또 어떠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노래 가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친구와 우정,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사는 정말 어떤 면은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새 현대말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자면은 보약 같은 친구가 아니라 요새 우리의 그 실존하는 현존하는 우리가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다면은 엑기스 같은 친구입니다. 엑기스 같은 친구. 즉 결국은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엑기스예요. 엑기스. 모든 것이 농축된 그 모든 영양분의 농축, 그 농축된 그런 어떤 그 물질의 그 생성을 우리가 엑기스라고 하잖아요. 보약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영어로 해석될 때는 엑기스라고 합니다. 엑기스. 엑기스와 같은 그것, 이제 그러한 관계, 참 엑기스를 만든다는 거 쉽지 않죠. 그거 정말 정성을 쏟아야 되고, 정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숙달된, 뭐 우리 옛날 군대에서 쓰는 말 있죠. 숙달된 조교, 숙달된 그러한 어떤 세상 경험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리고 노하우를 배운 후에 만드는 것이 엑기스입니다. 엑기스와 같은 그런 친구, 그런 관계가 세상에 존재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겠죠. 우리가 뭐 그것을 비교 안 하더라도 뭐 좋은 엑기스 우리가 섭취하다 보면은 뭐 건강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엑기스라고 하는 보약이라고 하는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매입해서 복용하고, 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쉬운 말로 먹이는 거 아닙니까? 옛말에도 있듯이 참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약을 다릴 때 정성을 다해서 데려야 그게 약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때는 정말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목욕 재개를 하고 모든 걸 다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을 다 깨끗이 닦은 후에 보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그렇게 또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엑기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엑기스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그걸 핑계로 해서 또 많은 또 그 엑기스 보약 사기꾼들도 생기고, 세상에 어떨 때는 무리도 일으킵니다. 왜? 무리를 일으키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인정하기 때문에, 엑기스라고 하는 것, 보약이라고 하는 건 몸에 좋다는 것, 모든 면에 좋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정말 속된 말로 공짜로
뭐가 생긴다고 해도 보기도 좋아야 되고 또 몸에도 좋고 모든 게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사람들이 찾아서 먹고 또 그 먹고 난 후에는 그 심리적인 그 기분, 아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앞으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옛말을 써야 돼요. 근데 옛말은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나 또 모든 사회에서 뭐 언론을 통해서 또 옛말을 쓰면 또 뭐 어쨌든 저속하느니 뭐 방송 용어에 맞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또 뭐라고들 말장난들 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이해를 시키려면 속된 말이라고 지적을 해도 그 말을 써야 이해가 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기성세대 어른들이 쓰는 말로 유식한 척 하면서 하루 종일 전해 보십시오. 그게 전달이 되나? 전달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속된 말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옛말에 쓰던 어떤 상스러운 말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점자를 빼고 뭐 유식한 척,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일반인들에게 우주과학이라든가 무슨 어떤 뭐 의학적인 어떤 정말 그런 그 어려운 그 학문을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그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만 알고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뭐 일반 사람들이 왜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나 속된 말이라는 거는 웬만한 일반 사람들 다 알아요. 남녀노소 없이 뭐 요새 태어난 어린 청소년들을 제하고는 다 압니다. 죽어도 사회에서 성인이 되고 나면, 소위 말해서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은 옛날에 썼던 부모들이 썼던 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썼던 말 다 알아요. 기동량으로 들어서. 예. 젊은 아이들은 이제 지네들만 쓴다고 뭐 말을 줄여서 하고 뭐 요새 쓰는 말로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또 뭐 또 왕따 당하고 옛날 사람 취급받으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불어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알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감명이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인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속된 말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은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다수가 존재하고 자수가 지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아들으면 돼요. 아무리 좋은 말 알아듣지 못하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직접 보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모든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엑기스 같은 친구들이 그런 사이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참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는 힘들죠 요새. 왜? 요새는 어차피 사람들이 속물적 감성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따지고 보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뭐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서는 또 잘 살 수가 없어요. 남한테 당하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프리텐딩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오늘도 자꾸 행서수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자꾸 흐려지고 자꾸 군더더기 말만 이제 붙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세상이 너무 혼란하잖아요. 그럼 그 혼란한 세상 전부 요령 피우고 야근깨 쓰고 말장난하는 세상이 됐다고 해서 그거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거 따라할 이유도 없습니다. 힘들고 정말 찾기 힘들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 없더라도 본인들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세요.
좋은 것은 구경거리가 되면 본이 됩니다.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 본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용기가 없고 어떤 요새 숫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좋은 곳에는 나서지 못해요. 소위 또 다시 말하자면 쉬운 말로 그저 까불고 뭐 어디 가서 어떠한 짓을 해서라도 튀어야 되고 그런 튀는 그런 별것도 아닌 것에 튀는 그런 것에 신경만 쓰고 삽니다. 좋은 곳에서는 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이제는 생각들을 한번 좀 바꿔보시고 특히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엑기스 같은 친구들, 보약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위에서 제가 글쎄 감정적인 경험으로 그런 사이를 참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서로 진실을 최대한의 진술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이나 무슨 어떤 수치스러움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식이 뭐 부모 앞에서 옷을 예를 들어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막 발가벗은 모습이 됐다고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더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좋아하면은 또 그에 맞춰서 재롱도 부리고 또 아양도 떱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가 수치심을 느낀다면은 어떻게 부모 생활을 합니까? 수치심을 느낀다면은 연애도 할 수 없고 부부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도리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의 친구들도 가까워지고 서로 진실을 나누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수치심, 부끄러움 없습니다. 왜? 서로 진실된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따뜻한 마음과 더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어떤 그 배려 그리고 어떤 정성을 쏟습니다. 그 배려와 정성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녹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남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보고 저 사람들 이제 도리어 지나친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나침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지나친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부모가 남의 자식한테 밤낮 또 사랑스럽다고 가서 껴안고 막말로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 또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그거는 진실로 깊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남의 자식이에요. 어떤 속마음이 크게 서로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의껏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예의상 그렇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뭐 보기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또 이미 배려심이 많고 인성이 발달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실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 수치스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듯이 또 부부가 서로 간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없듯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서로 속마음을 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정말 가까워진다면은 거기서는 그냥 아름다운 그런 상황밖에 전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소위 말해서 뭐 저는 요새 그래요.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이제 그렇게 될 사람들은 인연이 돼서
우리가 생각지 않지만은 그 인연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그런 인간의 삶의 그런 어떤 그 본능,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인연은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뭐 소위 그래서 악연이라고도 하죠. 그 인연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진짜 하늘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종교적인 그런 어떤 단어는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늘에 의해서 우리가 맺어지려면은, 그리고 나중에 맺어진다면 인연이겠죠. 그 인연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야 할 사람, 악연이 됐든 좋은 인연이 됐든 반드시 만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기대치도 않았고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인연은 우리가 서로 만나야 할 운명이라면 만나집니다. 그럼 이왕 그렇게 만난 거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맺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인연은 글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찾아야죠. 찾는 자에게 어차피 행운은 따라오게 돼 있고, 또 찾는 자에게 또 인생의 보람, 삶에 있어서 어떤 행복, 또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성공, 결국은 찾는 자에게 돌아옵니다. 찾으세요. 좋은 인연 찾아서 좋은 관계 맺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여태까지 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면은 앞으로 남은 삶이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자식들한테 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고 우리가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설수설 이거 전부 개똥 철학이지만 개똥 철학이 맞는 겁니다. 서민들한테. 여러분, 한 번쯤 세상이 혼탁하고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휩쓸리면 우왕좌왕하다가 다 죽어요. 그거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 이 꼬락선이 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결국 살아남는 자들은 침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전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냥 짤막하지만 행설수설 그 중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거리셨다면은 그것이 오늘 하나 배운 겁니다. 저는 그냥 한 단어씩 배워요. 뭐 방송을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뭐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서 보든 또 누구와의 대화에서 한 가지를 캐치를 하든 저는 하루에 한마디 좋은 말을 배우면 보람 있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로로 삼고 모든 힘든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잘난 놈 못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 다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종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아니에요. 우리가 개과도 아니고 속과도 아니고 말과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과예요. 인간종.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저의 어떤 한마디라도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면은 그것이 제가 원하는 이 방송의 보람, 그리고 오늘 방송의 성공입니다.